Recording in progress. 지금부터 전자책 원클릭으로 어떻게 쉽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클릭으로 자동으로 전자책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통해서 강남에 있는 0번부터 99번까지 장소를 가지고 세계 명작 동화를 쓰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시작하자고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쓸 때 프롬프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 선택할 수 있게만 만들었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없어도 전자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어린 왕자 첫 번째 예시를 줬고요. 두 번째 빨간 머리엔, 세 번째는 오주의 마법사, 네 번째는 신데렐라, 그 다음에 백설공주, 피노키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미운 오리 새끼, 크리스마스, 캐럴. 이렇게 10개를 예시를 줬는데요.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백설공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클릭합니다. 5번, 여기다 5번 입력하고 화살표를 슝 눌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전자책을 쓸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장소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0번부터 99번까지 백설공주한테 어울리는 장소가 어떤 곳일까? 11번 몽촌토성, 23번 도산공원, 29번 봉은사, 46번, 45번, 이렇게 63번 이렇게 5개의 예시를 줬어요. 저는 백설공주를 어느 장소에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몽촌토송에서 1번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화살표를 누르면 몽촌토송에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활용하여 펼쳐지게 될 겁니다. 책 제목 5개를 줬죠.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프롤로그도 자동으로 써줬죠. 목차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목차 챕터 5개까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챕터 1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챕터 1, 1-1, 1-2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1-1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1-2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려요. 이미지는 새로운 창을 하나 열고 새로운 창에 GPT를 하나 열고 2개를 열었죠. 하나는 책 쓰는 창이고 하나는 그림 그리는 창을 열었어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슝 태웠어요. 저는 화살표를 비행기라고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면 이제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그렸고요. 일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요거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을 컨텐츠 정책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류라고 생각되면 다시 해달래요. 그러면 다른 걸로 지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줬네요. 최적화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줘서
다시 붙여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려줘. 이렇게 해볼게요.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신, 2신, 3신 여기서 다 그려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신부터 프롬프트를 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작성해줘. 각 신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일신은 이렇게 백설공주를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려줬고 그 다음에 일신이고요. 이신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 하나에서 그리고 또, 또 삼신도 그려보도록 합니다. 프롬프트는 영어로 해달라고 했을 때 더 잘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쁜 백설공주가 나왔어요. 여기 뒤에 배경은 몽촌 토송이에요. 다음에 사신도 그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오,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렸어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보나 봅니다. 그 다음에 삼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신도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신 남았어요. 오신. 다섯 번째 이미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몽촌 토송에 대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를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1시는 1-1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2-2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에 대한 자, 그래서 요거를 하고 프롬프트를 각, 음, 각 씬마다 그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또 프롬프트를 써주겠죠. 오,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완전 웹툰 같은 느낌이네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일신에 대한, 1-1에 대한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촌 토송의 붉은 노을은 마치 하늘이 불타는 것처럼 성벽을 물들이고 있었다. 빼빼로처럼 길게 솟은 성벽 위로 바람이 흘렀다. 그 아래 은빛 거울이 서 있었다. 왕비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아, 말해라. 이 성 안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은 잠시 침묵했다. 붉은 노을이 거울 표면에 번지며 마치 피처럼 번졌다. 백설공주입니다. 왕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성벽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질투는 노을보다 붉게 타올랐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거울은 진실만 말하지 않았다. 거울은 원하는 진실을 비추고 있었을 뿐이다. 1-1이 궁금하죠? 붉은 노을 아래의 첫 질문이었어요. 왕비는 다시 물었다. 틀렸어. 다시 말해. 몽촌토송의 흙냄새가 짙어졌다. 빼빼로처럼 곧은 성벽 위에서 까마귀가 날았다. 백설공주입니다. 그 순간 왕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렇다면 사라지게 만들면 되겠군. 노을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런 내용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죠. 5개. 그래서 몽촌토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 속에 있고,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가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1-1은 끝났고, 2-2-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그러면 여기에서 일신을 그려야 되겠죠. 일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일신, 성벽 아래 순수하게 웃는 백설공주. 오늘 하늘은 이렇게, 어,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원클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지 않더라도 책 5에 최적화로 잘 팔리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책을 써야 될지 주제가 없을 때 너무나 좋죠. 처음부터 끝까지 책 표지부터 에필로그까지 모든 게 완성도 있게 완성해서 출간까지 갈 수 있어요. 드디어 이제 백설공주가 나오나 봅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이 씬이에요. 이 씬. 여기서 황금빛 노을 아래 몽촌토송 흑빛 성벽이 길게 이어졌고 그 아래서 백설공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순수하게 웃는다. 빼빼로처럼. 이 빼빼로는 왜 나오냐면 이 장소의 번호 이미지가 빼빼로이기 때문에 빼빼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 잘못 오류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 얘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오류가 났으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그린 다음에는 또 물어보죠.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챕터 1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챕터 2를 가야 되겠죠. 챕터 2를 목차로 갑니다. 목차로 가서 챕터 2를 다시 붙여넣고 여기다가 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 이렇게만 눌러도 이제 챕터 2를 가고 있습니다. 챕터 2, 챕터 1은 벌써 다 끝났고 챕터 2를 갑니다. 다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챕터 벌써 다 써졌어요. 이제는 한번 얘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네, 대답만 하면 되겠죠. 3이 2번은 아직 그게 안 끝났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2번을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또 그림 그렸는 거 보러 갈게요. 이렇게 뭉천토송이 나왔고
이걸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클릭을 통해서 책을 에필로그까지, 출간까지 완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백설공주 스토리로 우리의 역사를 내비동화로 제 창의적으로 그리고 기억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장소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의 명소, 번호,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이 탄생되게 됩니다.